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금요일 제시의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시가 오는 2030년을 목표 연도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발표했습니다. 말 그대로 울산의 도시 공간을 재정비하기 위한 것인데요. 민선 8개에 들어 처음 그려지는 계획이 이번 재정비안에도 역시 그린벨트 해제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발표했습니다.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도시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 지역이나 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는 법정 계획으로 5년마다 재수립됩니다. 서울상권 강화를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 실현, 그리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지 규제 조정, 개발 용지 확보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 체류용 관광 활성화와 관광 기반 강화 등은 산업과 주거, 문화 기능이 공존하는 꿈의 도시 울산을 실현할 수 있는 필수 전략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는 더 큰 울산을 위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1998년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도시지역 확장을 추진합니다. 비도시 지역으로 묶여있던 선바위에서 언양을 연결하는 서울산권 810만 제곱미터를 도시지역으로 전환합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개발용지 확보를 위해 흩어져 있는 단절 토지 등을 모아 21만 제곱미터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합니다. 축구장 30개 규모입니다. 관광기반 조성을 위해 태화강 국가정원 배후에 호텔 등 관광 숙박시설을 허용하고 해양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강동 해안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고도지구도 폐지합니다. 기업도시 울산을 위한 규제 개선으로 비도시 지역의 공장 활성화를 위해 울주군 웅천, 삼동, 온양 등 농림지역 16만 제곱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합니다. 공장 설립 허가는 받았지만 이후 건물의 증축과 개조가 어려워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문제가 해소되게 됐습니다. 또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산단 내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항만시설보호지구 38만 제곱미터를 해제합니다. 이 밖에도 살기 좋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공업탑에서 옥동을 잇는 문수로 변해 시가지 경관보호지구 폭을 축소 또는 해제합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나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을 도로가에서 20m로 균등하게 조정했습니다. 또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건폐율이 높은 칠학지구를 151개 지구 약 140만 제곱미터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미래도시 울산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의 공공성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등을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도시혁신구역 제도를 도입해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시계획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2030 울산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은 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최종 결정고시 됩니다. 제시현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가 주력 산업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남목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장실에서 남목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기본 실시 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개발 제한 구역 해제와 기반 시설 공급 계획, 지작물 처리 방안,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올해 하반기 개발 제한 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초 승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특히 2년 가까이 소요되는 관련 인허가 절차를 1년으로 줄여 전국 최초 선진 사례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어제 울산시청 마당에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폐막식을 열고 사랑의 온도탑 100도 달성을 축하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2달 동안 진행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성금은 모두 72억 5,800만 원으로 목표액보다 800만 원이 초과돼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도 100도를 넘겼습니다. 모금회 관계자는 기부 한파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어려운 이웃을 향한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 덕분에 목표 금액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사랑의 온도탑 100도 달성이라는 기적을 만들어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기업에 큰 감사를 드리며 보내주신 성금은 전액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 소정히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10 총선에 나선 국민의힘 최건, 박대동 예비후보가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구에 대한 총선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울산 남구 앞 최건 예비후보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콜택시 부르미와 저상버스를 증편하고 제3 공립특수학교 조기 준공과 병설 특수학교 설치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북구의 박대동 예비후보는 학교 부지 선정 시 사전 공청회 의무화와 농소 이동의 고등학교 신설, 달빛 어린이 병원 유치 등을 공약했습니다. 한편 박 예비후보는 당의 공관위가 제시한 동일 지역구 3회 이상 낙선자 경선 시 30%를 감점하는 기준을 전략 공천 후 낙선한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공관위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 후보들에 대한 지지 선언과 출마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울산 남구갑 소속 당원들은 어제 시의회 프레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 남구갑 발전과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온 손종학 후보를 지지한다며 전략 공천이 아닌 후보자 간 경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남구을 총선에 도전한 심규명 예비후보는 어제 태화강력 광장에서 출마 선언식을 갖고 축적된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울산 시민과 남구민, 당원 동지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울산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출마 각오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등 울산 지역 야 3당은 어제 시의회 프레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연대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위험한 폭주를 멈춰 세우고 다시 민생과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의 길로 다시 돌려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과 함께 야 3당과 울산 시민정치회의 대표들이 연대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동료 의원 폭행 논란을 빚었던 강진희 북구 의원이 1심에서 폭행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북구의회는 다음 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강 의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구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료 의원들 간 폭행 논란이 일었던 울산 북구의회. 진보당 강진희 의원은 지난 2022년 9월 경남 거제시의 한 식당에서 옆자리에 있던 더불어민주당 박재한 의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의원이 박 의원의 팔을 잡으며 말을 걸었지만 반응이 없자 양손으로 박 의원의 어깨를 움켜잡고 손톱으로 강하게 찍었다는 겁니다. 박 의원은 강 의원을 고소했고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강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자진 사퇴 요구에도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맞받아쳤고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절차도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강 의원의 청구로 열린 정식 재판에서 법원은 종전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북구의회 의장이었던 강 의원이 초선 의원인 피해자를 폭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제대로 된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 만큼 사과할 마음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진짜 폭행을 했으면 사과를 하면 되는데 폭행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과할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민선 8기 출범 이후 북구의회 의원들 간 고소 고발만 3건. 이번 폭행건을 제외한 2건은 무혐의 처분됐지만 의원들 간 갈등은 여전합니다. 북구의회는 오는 6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강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주군 범사업 소재 햇살 아동병원이 울산 지역 제1호 달빛 어린이 병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지난달 23일 햇살 아동병원으로부터 지정 신청을 접수하고 울주군 보건소에 사전 심사를 거쳐 진료 역량과 적정성 등을 평가한 결과 제1호 달빛 어린이 병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빛 어린이 병원 선정으로 햇살 아동병원은 한 달간의 준비 과정과 시민 홍보를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달빛 어린이 병원은 18세 이하 소아나 청소년 경증 환자가 평일 야간이나 토 일요일과 공휴일에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하는 의료기관으로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전국에서 66곳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북구 달빛 어린이병원 유치 주민 추진위원회가 어제 북구청에서 달빛 어린이병원 조례 제정을 청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3,188명의 서명을 받은 청원서를 울산 북구의회에 제출하고 2월 임시회에서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울주군을 위해서 육아 종합지원센터와 장난감 도서관 등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현재 온양과 온산, 언양읍에 추진 중인 육아 종합지원센터를 조기 착공하는 한편 범서 지역에 육아 종합지원센터를 추가 건립하고 장난감 도서관 건립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26곳에 육아 종합지원센터가 있는 반면 서울 면적의 1.2배인 울산 울주군의 경우 단 한 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총선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사전 안내 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또 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울산시는 오는 9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동안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연휴 기간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하루 60여 명의 공무원이 비상근무하면서 각종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연휴 기간 중 긴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울산대학교 병원 등 응급의료기관 7곳을 지정 운영하고 휴일 지킴이 약국과 심야 응급 약국 2곳을 지정 운영합니다. 또 KTX 울산역 심야 도착 승객을 위한 리무진 버스도 연장 운행합니다. 운행 정지 명령이 떨어진 차량들이 버젓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2차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울산 남구청이 이런 차량들에게 잠금 장치, 일명 족쇄를 채워 강제 운행 중단에 나섰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남구청의 이런 조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라경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청 직원이 차량 바퀴에 뭔가를 채웁니다. 채워진 건 차량 바퀴 잠금 장치, 일명 족쇄라고 불리는 장치입니다. 족쇄가 채워진 차량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 이곳에 꼼짝도 못하게 됩니다. 고액 체납 차량은 발견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다시 찾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계속해 거리를 활보할 경우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은 실제 차주는 자신의 차량을 찾지 못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울산 남구청이 올해부터 불법 차량을 찾아 족쇄 채우기에 나섰습니다. 운행 정지 명령 차량들은 번호판이 없어도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2차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운행을 막기 위해서 족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체납 차량 족쇄뿐만 아니라 대포차까지 족쇄를 채우게 된 지자체는 울산 남구청이 전국 최초. 시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효과를 톡톡히 보이고 있어 다른 자치단체의 문의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번호판 미부착 차량 등 총 10대를 해서 체납세 징수는 물론 사건 해결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천시 채무과에서 최근에 저희 구청을 직접 방문해서 족쇄에 대한 운영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의를 하고 가셨고요.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도 전화를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물론 사건의 결과 전국적 체납징수기법 전파까지 울산 남구청의 불법 운행 차량 족쇄 채우기, 그 성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중구도시관리공단이 중구 지역 내 공영 주차장 27곳 중 22곳을 설 연휴 기간 무료로 개방합니다. 이에 따라 중구청 부설 주차장은 오는 9일부터 나흘간 전통시장 인근 공영 주차장 8곳과 태화강 국가정원 등 노상과 소규모 공영 주차장 13곳은 오는 8일부터 닷새간 무료로 운영됩니다.
다만 옥교와 성남 둔치, 성남과 강북, 문화의 거리 등 이용자가 많은 도심 지역 대형 공영 주차장 5곳은 혼잡 방지를 위해서 기존처럼 유료로 운영됩니다. 동구청이 오는 14일부터 휴 폐업 등으로 실직했거나 부상, 산재 등으로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이 없는 노동자들 대상으로 노동복지기금 긴급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동구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입니다. 융자를 받게 되면 1인 최대 500만 원까지 긴급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지원되고 연이자 1.5%로 1년 거치 후 2년간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초등 생존 수영 교육 수영장을 지난해 17곳에서 올해 19곳으로 확대해 운영합니다. 올해는 울주군 남부 청소년 수련관과 동구 국민체육센터 등 공공기관 2곳과 스타키즈 북구점과 울산파크 수영장 등 신설 민간 수영장 2곳이 새롭게 사업에 참여하고 학교 16곳에서 이동식 수영장도 함께 운영됩니다. 한편 지난해 공사가 길어지면서 생존 수영 교육이 무산됐던 울주군 남부 청소년 수련관은 지난달 말 공사를 끝내 담수 테스트 이후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롯데 정밀화학이 요소수 업계 최초로 자사 요소수 제품에 재활용 함량 25%의 화학적 재활용 패트를 전량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반복된 재활용 과정에서도 플라스틱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색상이나 이물의 플라스틱에 대해서도 폭넓은 재활용성을 갖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롯데 정밀화학은 자사 요소수 제품 용기로 화학적 재활용 패트를 사용함으로써 연간 210톤의 플라스틱 사용 감량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4월 수의직과 운전직을 시작으로 6월과 11월 등 3회에 걸쳐 신규 공무원 185명을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2024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어제 시 누리집에 공고했습니다. 선발 분야는 행정직군 97명, 기술직군 88명입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서 7급 이상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연령 기준이 8급 이하와 동일하게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졌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